일단 해외 주식 하이앤로우 발표해 주세요. 예, 해외 주식 하이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주요국 증시를 보게 되면요, S&P 500 8% 이제 반등했고요. 일본 토픽스와 중국 CSI 300도 이제 3.4%, 1.6%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했던 배경을 찾아보니까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부양책을 발표했고, 또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조만간 감산에 합의할 것이란 기대감에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주식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요,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섹터가 이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반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을 보게 되면요, 미국 같은 경우 S&P 500 기업 중에 2개 기업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출시 기대로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가 이제 주가가 좋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서 가상화 솔루션 수요 증가로 시트릭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던 기업은 303개에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방정부 소비 부양책 발표로 필수 소비재가 좋았고,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서 백신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추가 견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보기술 및 통신업종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자유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섹터가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니참, 이온 라이온 등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신고가를 많이 기록한 반면 이제 상사업체들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NH 글로벌 스탁스10에서는요,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돼서 수혜가 예상되는 신남, 헤로와 GDS 홀딩스를 이제 편입했고, 일본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온라인 신성식품 수요 급증에 따라서 일본판 마켓컬리라고 불리는 오이시쿠스 라다이치를 편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 분석 장재현 연구원 계속해 주세요. 예, 중국 이슈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1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이제 루이싱 커피가 내부 감사한 결과 2019년 2에서 4분기 거래 금액 중 22억 위안이 조작했다고 이제 스스로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2019년 모든 실적을 무효로 하고 조사 후에 다시 이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시가 이제 4월 2일 날 나왔는데요. 4월 2일부터 6일까지 이제 3일간 주가가 83.2%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거래 정지까지 이제 신청해서 이 상황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이싱 커피의 회계 부정 이슈는요, 4월 2일 날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1월 31일 날 머디워터스라는 이제 리서치가 쇼보고서를 이제 통해서 루이싱 커피가 일일 상품 판매량, 일일 평균 판매가, 광고 지출 등 주요 영업 데이터를 확대 계상했고, 이에 따라서 이제 2019년 3에서 3급 매출액이 최소 69에서 88% 정도 부풀려졌다고 이제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발단된 이후에 루이싱 커피가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고, 그리고 이제 또 주요 주주이자 아니면 IPO 공동 주관사 중 하나인 CICC가 제보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루이싱 커피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락되는 듯한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4월 2일 날 루이싱 커피가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실적이 이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중국 증감에는요, 성명을 통해서 루이싱 커피 재무조작 사건에 대해서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루이싱 커피의 재무조작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언급했고요. 중국 신랑 재경이라는 이제 언론은 중국 내 전문가들 발언을 인용해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 투자자들의 이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것이고, 그럴 경우 이제 루이싱 커피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이제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해외에 상장된, 특히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2010년 말 머디워터스가 이제
다리엔 리누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숏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해외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단기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 상장 중국 기업 중에 루이싱 커피와 사업 모델이 유사한, 그러니까 매출액은 이제 단기 고성장했으나 장기간 적자가 기록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도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 상장할 경우 이런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심사가 강화될 수 있어서 좀 심사 통과들도 과거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보니까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들 중에 대부분은 장중에 괜찮은데요. 장 마감 이후에는 조금 주가 흐름들이 좀 안 좋았고, 특히 이제 뭐 IH 같은 경우도 일부 공매도 세력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제 좀 회계 데이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했지만 자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 없다고 이제 해명 공시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웨이라이라고 탈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탈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액의 한 3%에서 4% 되는 라이트 스터디 부분에서 이제 뭐 일부 실적 조작의 근거가 있다라는 그런 내부자 뭐 이렇게 고발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장 이후에 17% 정도 이제 급락했던 모습들도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제 회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많이 추궁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주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많잖아요. 네. 이쪽에서 그럼 국내 쪽에서는 좀 이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기업 혹시 좀 모니터링 되신 거 있나요? 지금 모니터링은 최근에는 이제 특별히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한국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 보면 대부분이 이미 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중국 고섬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완리 그리고 원양전 이런 부분들이 회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가 되었던 경험들이 있고, 이래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중국 쪽 한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는 않는 지금 루이싱 것 같습니다. 커피가 그 중국판 뭐 스타벅스라 그러고 상장할 때 엄청난 관심을 끌었고, 근데 뭐 이제 중국판 엔론 사건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유사한 업체들 네. 뭐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나중에 지금 뭐 리스트업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죠. 네, 나중에 리스트업을 좀 해서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IT 하드웨어 산업 인덱스 리포트 발표 있겠습니다. 도현우 연구원 및 테크팀 발표해 주세요. 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IT 업체들 주가가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적 업데이트도 같이 좀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랑 휴대폰 섹터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트 소비 둔화에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공급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비대면 수요 때문에 서버 수요도 늘고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저희가 최선호 추천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광학줌이라든지 그 OLED 소재 시장 내에서 점유율 상승이 좀 기대되는 LG 이노텍이랑 덕산 네오룩스 차선을 추천하고 있고, 저희 그 임지웅 연구원이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는 그 글로벌 클라우드 수요가 최근에 많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차례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많이 설명드렸던 건데, 그 메모리 수요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 이제 서버 D램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외출 자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재택근무, 온라인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이탈리아에서는 페이스북 동영상 재생이 2배 정도 늘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2위인데 그 이탈리아 지역에서 컨퍼런스 콜 및 클라우드 트래픽이 775%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수요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1분기에 D램 고정거래 가격이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2분기에는 10%까지 올라가면서 그 코로나19가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근데 D램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모바일 D램 수요는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작년부터 그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를 많이 줄여왔기 때문에 수요도 안 좋지만 공급이 더 줄어나가지고 모바일 D램 가격도 2분기에 빠지지 않고 한 플랫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은 좀 하반기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실물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서버 투자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다 수익 모델이 광고입니다. 근데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경우에는 무작정 이제 투자를 계속 늘릴 수는 없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업체들이 그 조치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동영상 그 전송되는 품질을 한 25% 정도 다운시켰어요. 그 비트레이트를 축소시켰는데 최근에 보시면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시지만 그거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회사들이 예전에는 이제 많이 계속 늘려왔는데 최근에는 뭐 이런 뭐 초유의 사태 때문에 이런 동영상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도체는 이제 사이클 특성상 그 해당 분기랑 그 다음 분기까지는 계약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안전합니다. 근데 3분기 이후에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업체들이랑 이제 컨택을 해봐도 3분기 이후에는 뭐 다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얼마나 잘 해결되느냐 이게 저희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가서 보시면 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삼성전자가 그 D램 1G 나노미터랑 그 3D 낸드 128단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공정 측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저희는 그 D램 산업이랑 그 낸드 수급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그 D램에서 이제 커패시터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게 1Y 나노미터까지는 그 실린더 형태로 생겼어요. 그 실린더 형태라는 거는 우리 이제 뭐 난방할 때 쓰이는 그 라디에이터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1G 나노미터부터는 이제 필러 형태로 바뀌고요. 필러는 그냥 막대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유전율 그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유전율 올리기 위해서는 더 고유전율 재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력하게 등장하는 재료가 스트론튬이랑 그 하프늄인데 기존에는 그 지르코늄 옥사이드라는 재료를 썼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그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재료 바꾸는 거예요. 프로세스랑 설계 바꾸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재료 바꿀 때 수율 저하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10년 만에 재료를 체인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율 저하가 일어나면서 공급 축소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EUV 장비도 D램에 최초로 도입되는데 여기서도 저희는 초반에 수율 저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를 먹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전체 D램 공급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쟁사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올해 여기서 반사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회사 측면에서는 좀 다르지만 딱 메모리만 놓고 봤을 때는 올해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어저께 실적도 나왔는데 그 컨센서스가 한 6.1조 정도였는데 6.4조 나왔기 때문에 뭐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특별한 뭐 이유는 없습니다. 그 시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이제 좀 1분기를 좀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특성상 1분기랑 2분기는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3분기이고요. 1분기에 6.4조 그 뭐 브렉다운 해보면 반도체는 괜찮았고 IM이랑 그 디스플레이도 시장의 생각보다는 뭐 양호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목표 주가랑 그 실적 추정치를 좀 다운을 많이 시켰고요. 3분기랑 4분기 이후에 그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반영해가지고 실적을 좀 줄였습니다. 기존에 영업이익 44조 봤었는데 이거 32조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이닉스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도 비슷한 뭐 상황이고요. 1분기랑 2분기 그 영업이익은 추정치 기존 추정치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분기 이후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영향이 이 반도체 산업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영업이익 추정
같이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125,000원에서 105,000원을 하향시켰습니다. 예, 이어서 11페이지 디스플레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산업에 대한 뉴트럴 의견 계속 유지를 하고요. LCD는 부정적 전망 저희 계속 유지를 합니다. 산업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수요 같은 경우는 TV가 가장 큰 디맨드인데 TV 수요는 크게 성장하기 어렵고 이제 TV와 같은 큰 수요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이제 중국 패널 업체들이 이제 마켓쉐어 획득 목표로 인해서 목적으로 이제 계속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레드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긍정적일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 자체는 이제 수요단에서 애플의 신규 아이폰 출시, 그 다음에 이제 샤오미, 화웨이의 올레드 TV 판매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급단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가동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거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QD, 이제 디스플레이 파일럿 가동 시작 등을 저희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이슈와 이제 제가 전망하는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12페이지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선 LCD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마켓쉐어를 확대하며 이제 주도권을 확실히 가질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21년부터 LCD 사업을 이제 중단하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었고, 이제 중국의 이제 수저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8세대 라인인데, 이제 중국 업체로 이제 매각될 것이라는 이제 시나리오로 저희는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파주의 7세대, 8세대 설비 모두 가동 중단 예정이기 때문에 LCD 사업 노출도는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부 신규 설비 가동 지연되었지만, 전반적인 투자 계획에 이제 변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코로나 영향 끝나면 설비 증설 속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LCD 패널 생산에서 중국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 1번 한번 참고하시면 한국이 2022년도에 LCD 설비는 이제 2개만 남게 됩니다. 중국은 32개를 이제 보유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LCD 시장 자체는 한국의 노출도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A5 투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보수적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 보고 있고, 우선 첫 번째는 가장 큰 수요가 이제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의 이제 큐 전망 자체가 이제 브라이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의 이제 신규 아이폰이 21년까지 플랫 패널을 이제 유지할 거라고 이제 저희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결국에는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전까지는 투자 확대에 대한 니즈 자체는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올레드 설비 월 패널 생산량이 6천만 대 정도 수준, 저희 생산 가능하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평균 출하량이 3,400만 대 정도 수준이고 피크 출하량이 4,600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나머지 차이가 이제 공급 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이제 중단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한국의 7세대 LCD 라인을 먼저 전환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7세대 설비 운영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그림 18번 보시는 것처럼 면적당 매출액이 10세대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세대에서 75인치 2장을 생산하는데 면적당 매출액이 137달러입니다. 근데 10세대에서 75인치는 6장 생산이 가능하고요. 면적당 매출액은 182달러로 이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자체가 차이가 크게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페이지 54페이지에 이제 덕산 네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홀드 의견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기업인데 이번에 바이로 저희 상향을 하고요. 이유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소재 구조 내 덕산 네룩스 소재 채택이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봤던 중국 올레드 사업도 작년 매출 기준으로 20%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봤던 포인트는 매출 비중 80%를 차지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향후 소재 구조 변화에서 덕산 소재 채택 확률을 50% 아래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 흐름은 1분기는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소재 재고 축적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양호하다라는 거고요. 2분기는 출하량이 당연히 이제 감소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 스마트폰 출시 효과랑 삼성 디스플레이, QD 디스플레이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 효과로 출하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저희 이번에 이제 상향을 합니다. 이어서 마이크 잡은 김에 LG 전자 말씀드리면 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추정치랑 시장 컨셉 모두 크게 상회를 했고요. 이유는 프리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 사업에서 위생 가전 판매 호조, 그 다음에 TV 사업은 제품 믹스 개선 효과, 그 다음에 이거는 예상치 못했었던 건데 연결 자회사로 이제 LG이노텍이 연결로 실적을 끄는데 LG이노텍이 이제 호실적 기록한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상회한 메인 이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는 계절성이 있어서 이제 봄에 굉장히 강한 주식인데 올해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현재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향후 코로나 영향에 따른 수요도나 우려가 먼저 해소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QOQ로 빠지는 건 맞는데 영업이익 규모가 현재 기준으로 저희 5천억 정도 수준 추정하고 있지만 비용 세이브가 제가 봤을 땐 큰 관건일 것 같고요. 비용 세이브가 크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이익에서 이제 상향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휴대폰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당연히 지금 보수적인 접근이 좀 수요 쪽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시장에서 이제 예상하는 게 한 10%에서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0% 정도 베이스 케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8페이지 뒤에 이제 그림 24번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랑 이제 애플이 조금 단기적으로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그 미국이랑 유럽 비중이 이 두 업체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랑 유럽이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지금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두 지역이 가장 심해서 삼성전자랑 애플이 좀 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5페이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저희가 지금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2억 4천만 대 정도 올해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보통 2억 6천만 대, 7천만 대, 8천만 대 이 정도 수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갤럭시 S20이 3월에 출시가 됐는데 코로나19 직격탄을 지금 맞은 상황이라서 2천만 대 정도 지금 판매되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지금 수요가 안 좋은 상황이고, 2분기도 A 시리즈 신제품들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유럽이랑 그 미국이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29페이지 애플 보시면 1억 6천만 대 베이스 케이스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보는데요. 이게 그 제일 안 좋게 글로벌리 봤을 때 안 좋게 보는 지금 케이스가 이 정도고, 보통 이제 1억 7천만 대, 8천만 대 이 정도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애플이 좀 나은 거는 단기적으로 4월 지금 중하순에 이제 아이폰 SE 9이라고 하는 저가 모델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모멘텀이 하나 있고, 5G 신모델이 하반기에 출시가 될 텐데 저희는 지금 일단은 연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자는 게 기존 관점이고요. 물론 연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 축소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그 전반적으로 지금 1분기 프리뷰를 좀 작성을 했는데 1분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업체들 수요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오더컷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숫자고요.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오더컷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시각을 좀 견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일단은 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74페이지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원에서 12만 5천원으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이유는 갤럭시 S20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IM 사업부 실적이 2분기부터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반영을 했고, MLCC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밤에 3월 대만 MLCC 업체들이 이제 매출액을 발표를 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더컷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 저희가 한 15% 이상 좀 보수적인 영업이익 추정치를 추정을 했고요.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실적을
그 컨센서스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지금 적게 보는 걸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대부분 하향을 했고, 특히 이제 파워로지스 같은 경우는 뭐 MC넥스 대비해서 그 지금 S20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잘 팔리는 게 이제 울트라 모델인데, 그게 이제 MC넥스 비중이 높아서 그나마 이거는 좀 괜찮은 거고, 파워로지스 같은 업체는 나머지 이제 플러스랑 기본 모델 쪽에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판매가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홀드로 좀 하향을 했습니다. 저기 그 디스플레이 쪽이요. 아까 저희 덕산으로서 일단 바이러 좀 올렸는데, 아까 뭐 삼성 디스플레이 A5 투자에 보수적일 거고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톤이 약한데 얘는 바이로 올렸잖아요. 지금 시점이라도 좀 덕산으로서 적극적으로 사야 될 타이밍으로 보시는지랑, 기존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던 포인트에서 뭐가 바뀌었길래 삼성에서 얘네가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오게 됐는지, 뭐 소재 측면에서 뭐 개선 요인이 있었는지 지금 추가로 파악되신 거 있나요? 예, 지금 주가 차트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게 버텀업이 생각보다 되게 세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페이지 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업체가 주로 하는 이제 소재군들의 점유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점유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패널 업체들이 이 업체 소재를 계속 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전망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게 패널 업체들이 소재 구조를 바꿀 때마다 이게 공급 업체를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셔플링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기존 가정이 뭐였냐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제 결국에는 50%의 확률로 이제 어닝 모델을 이제 추정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업체의 소재가 추가로 더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올레드 패널 업체들의 지금 실적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업체의 소재 경쟁력은 저희가 조금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봐서 기존의 이제 점유율 가정치를 상향하면서 실적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덕산이 MS가 올랐으면 빠진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쪽에 MS가 좀 빠진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페이지 59페이지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데, 이 업체가 지금 추가로 이제 확대하고 있는 소재군들을 보면 이 머크라는 이제 업체의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데미츠 코산에 대한 점유율을 뺏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해외 업체들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빠지면서 덕산 네오룩스의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기 디램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조금 이따 질문하죠. 콘콜드랑. 그러면은 저기 마지막으로 저기 아까 LG전자 실적 얘기하실 때 LG 이노텍 좀 서프라이즈 얘기했잖아요. 이 이노텍 혹시 실적 관련해서 뭐 추가 코멘트 하실 거 있나요? 네, 뭐 이노텍이 저는 이제 뭐 시장 컨센서스 뭐 그 정도 이제 1분기 6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산을 해서 놓고 보면 이게 별도 실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LG 이노텍 제거한 실적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기존 추정했었던 게 이제 한 8천억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9천억대로 그게 올라갔고요. 그럼 1조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1조 빼기 9천억 하면 대충 뭐 1,000억 정도 가까운 숫자 자체가 LG 이노텍 쪽에서 연결로 잡혔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 석유화학 인덱스 리포트 황유식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유가가 급락하면서 유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저희 정유 석유화학 사업에서 핵심은 그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의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사실 좀 비롯될 것 같고요.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에탄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 원가 경쟁력에서 상당한 우리가 아주 유리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스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 그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유가가 3월달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정유는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뭐 2분기에도 평균 유가 30달러 이하라면 추가 평가 손실이 좀 발생할 예정이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평가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적겠고요. 다만 이제 수요가 좀 안 좋은 상황은 있습니다. 원가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스프레드는 좀 확대된 상태입니다. 물론 제품 가격은 조금씩 좀 내려오는 모습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정유나 석유화학 모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가 효과가 일단 2분기에는 뭐 제한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코로나 영향이 완화되면서 이런 이제 원가 효과가 크게 좀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탑픽으로는 이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SKC를 좀 제시를 하고요. 장기적인 성장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저유가 시에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꼽았고요. NCC 기업이 좀 저유가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표 주가는 금융시장 불안정을 좀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15% 할인율을 좀 적용한 상황입니다. 원가 측면에서 보면은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에서 저유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정유 같은 경우는 뭐 단기로도 그렇고 장기로도 수요 감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업종 의견을 뉴트럴로 제시를 하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에탄가스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구조적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지티브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그림을 보면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 보시면은 미국 정제설비 가동률이 3월 말 기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3월 13일 선언했기 때문에 2주 만에 가동률을 낮추는 모습이 나왔고요. 아마 오늘 밤 발표하는 그 자료 데이터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하락을 했지만 그 미국의 이제 가솔린 재고량은 오히려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수요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를 좀 반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유 재고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 정제 마진 그림인데요. 싱가포르 마진이 이제 최근 이제 마이너스 2.9불까지 찍었고, 뭐 국내 기업들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7불 찍어서 2009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은 그 OSP를 좀 나타냈는데 그 원유에 이제 붙이는 이제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0.1불, 0.2불씩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요인인데 지난 이제 4월 OSP를 6달러를 사우디가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원유 증산을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증산을 많이 할 거고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디스카운트를 해줘야지 그게 소화되기 때문에 증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SP가 4월 9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냐면 연기된 건데 오펙 회의가 뭐 내일 있기 때문에 뭐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다시 인상하느냐 뭐 좀 유지하느냐 뭐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일 오펙 회의를 통해서 뭐 유가의 그 변동성도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석유화학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납사 가격을 그림 14번에 그려놨는데요. 뭐 지금 납사가 뭐 200불 수준입니다. 뭐 저점 이제 166불까지 찍었고요. 2002년 이후에 뭐 두 번의 저점이 있었는데 그 수준으로 좀 내려갔고요. 그래서 2009년과 2015년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업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뭐 이슈는 다릅니다. 2009년에는 이제 중국 수요가 이제 드리븐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요. 2015년은 이 원가가 낮아져서 그 수혜가 꾸준히 나온 상황이고요. 뭐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는 안 좋지만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는 어떤 수요 드리븐과 그리고 원가가 사실 더욱 낮은 수준이 더 길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가 수혜도 뭐 동시에 좀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코로나 완화되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그림 16번을 보시면은 사실 석유화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 이 16번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ECC가 이제 사용하는 원재료 원가가 요 그 하늘색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제 NCC 우리 쪽 원가가 위쪽 진한 파란색 원가입니다. 그 회색 그 음영이 그 ECC와 NCC의 이제 원가 갭이고 우리가 항상 NCC가 이제 비싼 그 설비라고 뭐 인식이 좀 돼 왔는데 지금 그 갭이 100불대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 갭이 사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갭 축소
상황이기 때문에 16년도의 어떤 상황보다도 원가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그리고 그때와 좀 다른 거는 이번에는 ECC 쪽 원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개월, 뭐 지금 수준이 유가가 유지가 된다면 ECC 원가 올라가면서 역전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페이지 좀 보시면은요, 그 그림 39번 보시면은 이제 원유 생산국가의 마켓 쉐어를 그렸습니다. 뭐 제일 위가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우디가 넘버 3로 지금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 이 입장에서 이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결국엔 가장 이제 싸움을 잘하는 놈이 3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장기적인 어떤 그 원유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이들과 가는 마켓 쉐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는데 뭐 요걸 보고 사실 이번에 그 회담이 좀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제 개인적 생각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일단 유가가 $40 이하에 머물러 있다면 북미 셰일 오일이나 가스의 생산량은 추가적으로 증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30불 이하에 있기 때문에 감산 속도가 빠르게 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탄가스의 생산 감소 그리고 가격 상승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20페이지 좀 그림 40번을 보면은 미국의 이제 달라스 페드에서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유가가 $34 이하에서 잉여 현금 흐름을 달성하는 경우 5%밖에 안 된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WTI 25불이기 때문에 뭐 그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 44번을 보시면 그 유가 40불 수준에서 채무상환 가능 기간 얼마나 버티냐가 이제 1년 이내에 못 버티는 기업이 15%로 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IEA의 이제 발표를 보면은 현 유가에서는 1년 내에 셰일 오일 40%가 좀 부도가 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림 41번을 다시 보시면은 지난 15, 16년 그 유가가 내려가면서 미국의 산유량이 감소하는 그림이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수개월 이내에. 그리고 이제 가스도 정체되는 그림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번에 유가는 더 낮고 더 길게 좀 지속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미국 산유량은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석유화학 쪽의 원가 수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24페이지이고요.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림 53번에 보시면은 뭐 3년 동안 에틸렌 증설이 3,300만 톤이라서 수요 증가보다 한 2배 이상 많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요. 사실 이 중에 70%가 가스를 원료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뭐 지금 같은 이제 셰일 가스 감산이 되고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프로젝트들은 대다수 취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딜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요 안에 이제 중국 프로젝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 숫자를 상당히 좀 많이 틀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우려는 점차 해소되는 과정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석유화학 쪽에 어떤 그 판이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수혜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시점에는 수요 증가와 함께 맞물려서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짧게 말씀드리면요. LG화학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양호할 것 같습니다. 원가가 먼저 하락한 제품의 수혜가 좀 있었고요. 원통형 전지 출하가 좀 좋았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쪽에 지금 1분기까지는 고객사 제품 그 그러니까 출하량이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객사에서는 재고 확충을 하는 수요가 좀 있지 않았느냐, 비상용으로 재고를 확충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종 제품단의 수요 감소는 2분기 수요 감소, 출하량 감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그 석유화학 대다수 기업들이 뭐 이런 이제 수요 감소의 영향은 2분기에 뭐 나타날 거다라는 거를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 말씀을 드리면요. 1분기 예상보다 좀 안 좋은 실적 예상되고요. KCFT 인수하고 나서 아직 정상화가 조금 지연돼서 요 실적이 정상적으로 좀 아직 반영이 안 되는 분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2분기는 이제 파업 영향이 사라졌고 신규 고전이 정상화되면서
이쪽 그 동박 사업의 실적 기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가능하다. 그리고 3월 달에 그 지분 매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 한 8,400억 가량이 현금을 좀 이제 유입이 돼가지고 재무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매각 차익이 자본총계에 반영되면서 약 37% 자본이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 밸류에이션이 PER 5.1배, PBR 0.7배이기 때문에 주가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서 좀 주목해야 되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탑픽 종목으로 롯데케미칼이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번까지는 LG와 SKC였던 것 같고요. 근데 원가 효과로 인해서 좀 NCC가 좋다라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그 케미칼 업종들 보면은 주가 상승이 보통 코스트푸시에 의한 탑라인 그로스가 있을 때 강하게 올랐고 이런 저효과 상황에서는 거의 올랐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최근에 그 15, 16, 17년이 그때는 코스트푸시보다는 이제 원가 오히려 그 탑라인 내려가면서 이익률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수요가 사실 드리븐할 때 이제 그 탑라인이 올라가면서 이익이 더 강하게 좀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원가로 이제 먼저 낮아졌지만 추후에 코로나 완화될 때는 탑라인 같이 늘어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유가가 30불 전후에 계속 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좀 머물러 있어야지 뭐 이런 스킴이 좀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4월 9일날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00만 배럴 감산이 확정되고 유가가 뭐 30달러 전후가 아니라 한 40달러 근방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이 됐을 때는 투자 의견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래도 석유화학 관점에서는 이전보다 그 뭐 한 두세 달 전 50달러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바뀌어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이번 1,000만 배럴 감산의 전제는 미국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사실 이전에 오펙 플러스 감산이 150만 배럴, 170만 배럴, 요것도 사실 이제 수개월 협상을 통한 결과였는데 1,000만 배럴을 하려면 미국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쉐일 오일의 생산 감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게 결국에 말씀드렸던 에탄가스 공급 부족, 가격 상승. 그래서 이런 이제 원가 갭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항공운송산업 3월 업데이트 정현승 연구원. 네, 3월달 실적이 나왔고요. 그 수송 실적이 나왔고 수요 절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선이 91% 감소했고요. 화물은 5%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 좀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경기 개선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나 긴급성 화물, 의약품 등이 일시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제 중국 노선에서만 화물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원책 규모가 그리고 이제 대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하단 여전히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부터 정부가 지원책을 앞서서 항공사들이 먼저 자구책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주주가치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현대건설기계 최진명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우리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종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회사에서 매출 목표 3조를 얘기했었는데 전혀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1분기 중에는 우리 중국 쪽에서 코로나 사태 이런 거 불거지면서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들이 확인되고요. 3월 중순부터는 조금 정상화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 부품 수급이라든지 밸류체인 전반에서는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정부에서 국민들의 외출을 좀 하지 마라 좀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태형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공장도 지금 임시로 좀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수요 자체도 부진하지만 공급 할래야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전반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 회사 가정을 할 때 판관비를 최대한 현 수준에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회사가 노력을 하고 원가 절감을 해서 뭐 좀 소폭의
원가 절감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런 매출 감소 폭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매출 감소는 중국에서 좀 가장 심각하게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지금 그 중국 쪽 매출이 한 54% 정도 1분기에는 감소했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새벽에 중국 쪽의 3월 통계가 나왔는데 판매 대수 자체는 51% 감소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추정이 지금 1분기 수치는 꽤 정밀하게 추정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쪽에서 시끄러워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 파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치들은 보수적으로 가정을 한 상태고요. 특히 좀 주의할 부분이 5페이지 그림 2번입니다. 그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좀 매달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예, 3월에도 좀 추가적인 감소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쪽 시장이 뭐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지 않냐. 돌아와도 한국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터필러도 계속 점유율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중국만 하는 중국 시장은 이제 중국 기업만 이제 재밌는 곳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진이 지속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여파가 이번 성수기는 이미 여파를 받았고요. 다음 성수기인 내년 상반기까지도 부분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PS가 거의 절반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맞춰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33,000원에서 19,000원을 하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요 부진 외에 그 굴삭기 시장 특성상 그 신형 판매도 많고 자영업자 비용이 높아가지고 그쪽에서의 오히려 혹시 그 파이낸셜 이슈는 없나요? 뭐 좀 상각이라든지 이런 거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굴삭기 전문 리서치 기관이 오프 하이웨이의 중국 담당자가 최근에 인터뷰한 걸 보면 중국 기업들 쪽에 생산이나 판매 자체도 좀 차질이 있지만 가장 문제는 이게 업계 전반에 걸친 문제였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페이먼트가 굉장히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통계를 보면 우리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한 대로 좀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유일하게 싸니만 매출이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어도 업계 전반에서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는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쪽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밀어내기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매출 채권이 부실화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런 선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기업들 앞으로 관찰할 때 매출 채권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쪽은 뭐 연초부터 계속 정책이 우리는 중국 시장을 크게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상 판매를 최대한 지양하겠다. 매출 채권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회사의 주요 전략이다. 뭐 이런 것들도 점유율 감소의 요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들은 실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 자료 마치고요.